사회 문제의 어떤 압축 파일을 검토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건 기록을 보면서 사회 문제를 계속 검토하면서 지적인 흡수를 하고 있었던 거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현상들을 공부를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30년 동안 한 사람과 그냥 그러면 이제 사회의 어떤 조직 체계라든가 사회 현상을 이 사람들은 리얼하게 실제 상황이니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런 기회가 없지. 그리고 법조인들은 그걸 소화 능력이 있었고 일반인들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러니까 법조인 한 명을, 판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 관계에 있는 원피고가 오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범인을 잡는 데만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범인을 잡는 데만 주력을 하고 있고 그게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 누가 사회를 병들게 방치했는가? 법조인들이 유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는 죽어줘야 하고 누구는 살인자가 되어야만 했고 원고 피고가 서로 피 터지게 울고불고 싸워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고리관계를 아시는지요? 이게 사건이 잘하려면은 어느 날 이렇게 사건이 갑자기 뿅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그 전조 증상을 계속 키워야만 됩니다. 꽃이 하나 쫙 피우려면은 꽃이 피우기까지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또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해서 이게 시간이 가야지 이게 한 송이의 꽃이 피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범죄가 발생이 되기 위해서도 그 범죄자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시간을 투입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들이 계속 이게 와줘야지, 경험을 해야지 결국은 범죄가 형성이 되고, 또 원고 피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피 터지게 싸우잖아. 엄청 뭐 법원에서 울고불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편하고 잘 풀리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까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의 그 공부거리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러한 희생양이 필요했었던 거죠. 대장동 일당들도 사실은 희생양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고요. 사건과 우리 법조인들과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 고리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 귀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편하게 급여를 받고자 하면 반드시 국민이 그것을 제공해주고 받쳐줘야지 돼요. 이게 이제 고리관계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중요하니까 우리 국민이라든가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잘 새기시는 것이, 잘 새기면 커다란 우리가 사회적인 역학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조인들 얘기만 너무 했으니까 법조인들이 유능한 판사를 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적 하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료 보조 기구를 팔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하자를 겪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고 이제 잘 살고 이제 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료 보조 기구가 안 팔려요. 돈이 안 벌려요. 그러면 나는 의료 보조 기구를 팔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신체적인 하자가 발생이 됐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사님 그 친척 중에서도 지금 암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가 되면은 이제 정말 그 사형 선고처럼 굉장히 그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딱 사형 선고를 딱 듣는 순간 이제 그동안 고집, 암덩어리가 고집인데 요것이 고집이 이제 조금 수그러듭니다. 그전에는 고집이 세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암을 고치려고 뭐 시골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산속에도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게 암을 다루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암 환자가 많이 생겨줘야지 돼요.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어떤 이 고리관계거든. 이게 무엇인가?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암 환자들이 많이 생겨야만 되겠는가? 아니면은 내가 암이 생기는 이 많은 사람들의 암 환자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공부를 해야만 되는가? 응?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만 무탈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다른 이들의 희생이 결국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되었고, 다른 범죄자들의 희생으로 나의 경험 지식이 축적되었다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 팔아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반도체 만들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반도체도 물건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해서 미 상무부의 조치와 관련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미 상무부가 뭐 결정한 것이 그쪽 입장이 딱 되면 당연한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이익을 따질 때는 독소조항이라고 뉴스에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미국에 가서 이게 독소조항이냐?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이게 뭐냐? 상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요 정도 수준. 우리한테 딱 불리하니까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 그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상식의 범위에서 타당하고, 미국은 몰상식한 사람들이네. 그 미국의 상무부, 지나 로몬도 상무부 장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참 이상한 독소 조항을 만든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이 나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법조인들께서는 이제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식한 자가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 보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